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서 종종 다뤄지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비방인지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시간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상법소송과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동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비즈니스 또는 또 상거래 하다 보면 혹은 또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명예훼손이라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미지도 손상되거나 아니면 또 상업적인 이미지가 손상돼서 금전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로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실이 아닌 거짓 루머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한번 손상된 이 개인의 그런 명예 이미지 이런 거는 복구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을지 오늘 이 시간 법률적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는 그 주제가 네.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명예훼손이라는 그 주제를 오늘 해도 괜찮을까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방송으로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 보통 법이라는 게 1대1로 만나서 설명은 좀 이해가 되지만 네. 방송을 통해서 할 때 보면 내용이 조금만 복잡하면 듣는 시청자들이 네네. 청취자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청취자들이 굉장히 그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역시 오늘도 이제 주제가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언젠가 한번 뭐 전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명예훼손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어떤 그 블랙 앤 화이트이 클리어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다르고 또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이게 법이 네.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걸 파악하려면 뭐 몇 시간을 앉아서 설명을 해도 클리어하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만 과연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네. 가끔 물론 이제 제가 방송도 하지만 이제 그 온라인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법률 상담 코너를 하는데 네. 뭐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소송을 하고 싶다 하는 질문들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고 네. 나에 대해서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뭐 가만히 안 봐 뭐 이 정도만 했지만 네. 이제 미국에 사신 지 오래되셨고 어떤 자기의 어떤 법적인 권한을 따지시는 분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명예훼손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셔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네네. 명예훼손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누구한테 제3자의 얘기를 구두로 얘기하는 어떤 명예훼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글로 써서 예를 들자면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버 불리라고 해서 네. 온라인에다가 누구 제3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네. 전혀 사실이지 않은 글을 막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편지를 써서 한다든지 신문에 뭐 아티클 써서 보낸다든지 네. 이렇다면 이제 서면으로 글로 쓴 명예훼손이 있겠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두로 하는 이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명예훼손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캐러골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너무 쉽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런 말들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네, 정의를 좀 먼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첫 번째는 그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람이
과연 명예가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감옥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제3자가 그 사람을 대놓고 제 다른 사람한테 네. 저 친구는 감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범죄자야. 이런 얘기를 제3자한테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사이버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에다 게시했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그 감옥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범죄자야 얘기를 한 사람, 그걸 들은 사람이 네.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친해지려고 하는데 제3자가 저 사람 범죄자니까 친해지지 마라 뭐 예를 들자면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들은 사람은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몰랐는데 범죄자라고 얘기해서 친해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과연 그 감옥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과연 그러면 명예훼손을 소송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명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범죄자라고 얘기한다면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까? 네.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소송이 가능은 하지만 이길 수는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디펜스는 뭐냐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네. 네, 그거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을 한다면 어떤 클레임을 한다면 과연 첫 번째로 내가 명예를 훼손당할 명예가 있었느냐.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명예라는 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전에는 범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이래서 어떤 여자가 결혼도 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는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여자야. 그렇다면 명예훼손 소송할 수 있느냐? 그건 소송할 수 있죠. 네. 그 여자분이 어떤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결혼하지 않은 여자한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이 돼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명예가 네.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그 사실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벌써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일단 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가 얘기를 하겠죠. 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물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온다면 네네.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과연 내가 소송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한다면 소송하기 전에 과연 명예훼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우리 이제 공미연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네.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네. 그건 또 거기에 따라 상황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내가 퍼블릭 피겨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퍼블릭 피겨라고 한다면 모니들이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정치인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네. 뭐 의사라든지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사람들한테 네. 진실이 아닌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자고요. 신문에 예를 들어서 저 이원석 변호사가 사기를 쳤다. 네. 사기 친 변호사다. 네.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퍼블릭 피겨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기 쳤다고 한다면 그럼 제가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경우에 퍼블릭 피겨가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의무는 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퍼블릭 피겨 일단 그렇지만 네네. 프라이빗인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유명하지도 않고 네. 뭐 미스터 김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을 누가 명예훼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예훼손한 그 어떤 그 내용이 진실이냐 가짜냐는 거를 소송을 당했을 때 네. 그 얘기한 사람이 진실이었다고 증명할 의무는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 피겨냐 내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퍼블릭 피겨냐 프라이빗한 퍼슨이냐에 따라서 그 증명을 해야 될 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네.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투자권과 관련해서 누구 돈을 떼먹었다고 하고 막 이제 신문사에 막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정치다 보면 이층 없는 건 막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증명해야 되는 건 퍼블릭 피겨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명의가 모든
대중들한테 많은 어떤 그 권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네. 거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미스터 김이라고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돈을 떼먹었다 한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될 걸, 그래서 미스터 김이 소송했다고 한다면 네. 그 증명을 해야 될 의무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못하고 진실이었다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어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명예훼손과 비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게 명예훼손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따로 가야 그렇죠.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단어를 뭘 쓰냐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어 쓰냐 그러는데 비방이라고 얘기한다면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명예훼손과 비방은 비방이라는 건 자기 어떤 의견을 포함한.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엔 저런 같아 저 사람이. 뭐 저 사람이 사기성이 농후하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뭐 이런 것 같아 얘기하는 네. 거가 비방이고. 네, 네. 명예훼손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는데도 진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는 건지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비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것이 출판이 됐느냐 구두로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출판물이라고 하는 범주는 어디까지가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엄격히 말하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가 다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구두로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출판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고 하거든요. 그럼 출판이라는 건 이거죠. 글로 써서 네. 본인이 아닌 그 당사자 저쪽 상대 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본인이 아닌 제3자한테 알려졌다고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단 한 사람한테 라도 네. 구두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여자분이 결혼도 안 한 분인데 네. 여자끼리 얘기를 하다가 네. 저분 없는 상황에서 둘이서 저분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야 네. 얘기를 했다면 그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다만 거기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 안 했다는 걸 증명을 대야 되는 게 지금 애매하겠죠. 구두는 또 증명이 그 당시에 가서 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들은 사람 또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과연 들은 증인이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네. 들은 사람이 과연 여러 명이라면 또 모를까 한 사람만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그 들은 사람이 어렵겠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지 서로는 이 사람은 예스라고 저 사람 노라고 한다면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반해서 누가 이길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명예훼손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퍼블릭 피규어하고 프라이빗 피규어하고 또 다르다고 그러고 법도 네. 또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상황과 그 케이스마다 다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네. 제가 또 말씀드렸죠. 내 의견으로 얘기했느냐. 그 의견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너무 주관적이 될 수. 그러니까 그러면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의견처럼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의견이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들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네. 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나를 딱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명예훼손으로 소송이라는 게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명예훼손으로 소송해서 이기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네. 과연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네. 과연 내가 그럼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저 사람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진행할 거냐. 그게 이제 첫 번째겠죠. 물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반면에 또 본인이 명예훼손을 안 했는데 누가 나한테 명예훼손 소송했다 하더라도 그 디펜스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법이 어떻게 보면 항상 공평하지 않다. 내가 보기엔 그래.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히 네. 미국에서 볼 때는 아무리 이기는 소송도 변호사 비용 지불하기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아무리 내가 잘못 안 했다 해도 누가 이렇게 크게 막 소송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끝까지 가면 내가 잘못 안 한 걸 증명을 될 수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는 경우도 많다. 네.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명예훼손 청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좀 입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해본 굉장히 arbitrary,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볼게요. 과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어떤 reputation에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느냐, 네. 고의적이냐, 의도적이냐, 뭐 이런 걸 따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 네. 가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느냐. 네. 특권이라면 누가 있느냐? 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진실이든 아니든 얘기를 던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정치인이 그게 아니라고 증명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신문사나 어떤 퍼블릭을 레프레젠트하는 어떤 미디어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이게 특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또는 법정 소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소송을 했는데 네. 트럼프를 대변하고 있던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소송을 당해서 네. 그 변호사 소송에서 이런 얘기를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어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얘기를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송을 당해서 대답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특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다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동안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는 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같은 식당인데 저 식당은 뭐 음식을 씻지도 않고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네. 만들고 뭐 안 좋은 식당이다. 그럼 과연 그게 명예훼손이냐?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식당에 어떤 이름이 있는데 네. 개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식당 자체로서는 명예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제 생각하기에는 네. 비즈니스 인터피런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지 네. 장사하는데 방해하는 거지 명예훼손은 아니다. 만약에 그 식당 주인에 대해서 개인한테 어떤 사실이지 않은 말을 퍼뜨려서 그 식당을 못하게 하고 말고 했다면 그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그렇죠. 어플라이가 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네. 보통 식당이나 무슨 비즈니스라는 자체는 그냥 식당이고 비즈니스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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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출판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팩트는 사실이어서 뭐 언론이라든가 출판의 어떤 뭐 온라인상에서라든가 신문상에서 그것이 보도가 되고 아니면은 온라인상에 이게 포스팅이 됐어요.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게 판단이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명예가 있었느냐.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진실 그 포스팅이 된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포스팅이 됐는데 100가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100가지 내용의 일부분은 진실이다. 그럼 과연은 그 부풀린 거에 대한 게 네.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렸는데 칼로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과연 그 칼로 찌른 것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블랙 앤 화이트 답이 없어요. 소송을 해서 얼마만큼 그 추가로 원래 있었던 일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추가로 얘기한 게 조금 추가냐는 거는 사실 명예훼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었던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한 거 고의든 실수든 한 거는 괜찮지만
한 대 때렸는데 칼로 찔렀다? 이거는 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이라는 소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 앤 화이트처럼 칼로 쫙 그어서 이 라인이 넘어가면 아니고 이거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명예훼손은 나이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근데 보통 이제 미성년일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들이. 부모가 소송을 할 수 있고 네. 보통 이제 18살이 넘어야 되면 소송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 당시에 부모가 소송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마이너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18살이 넘어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공소시효가 보통 이 명예훼손은 1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소시효 시간이 언제부터 칸트 되냐 하면은 마이너 이렇게 좀 어린 18살 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18살이 넘은 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시작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 말씀이 나와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럴 수는 있잖아요. 한번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원섭 변호사는 사기꾼이다. 청취하시는 분이 제가 사기꾼은 아닙니다만 절대 또 아닙니다. 네. 마지막만 듣고 또 저를 또 사기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이원섭 변호사는 사기꾼이다. 한 번 올렸어. 포스팅을 했어요. 네. 근데 포스팅 한 다음에 한 10개월 후에 똑같은 포스팅에다 이제 내용을 좀 정정해서 사기꾼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도둑놈이다. 네. 이렇게 한다면 그럼 공소시효가 과연 처음에 포스팅할 때부터 시작이냐 아니면 포스팅 한 거를 정정을 해서 네. 10개월 후인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갈 거에서부터 시작이냐. 공소시효는 처음에 포스팅할 때 시작하고 네. 중간에 나중에 정정을 해서 다시 에디트를 해서 올린다고 하면 네. 공소시효는 그다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신 이거는 1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그렇죠. 다시 다시 1년이 1년이, 또 예, 다시 1년 연장되는 예. 거군요. 예. 네. 지금 사실에 대한 진술과도 관련해서 이 진술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성립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뭐 증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서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어떤 액션을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한 행동에 의해서 진실이냐 아니냐 그 후에 따른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과 모든 걸 정황으로 봐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일부만 봐서는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출판물에 대한 것도 혹시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거짓 출판물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걸 출판을 한 거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출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문가,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나 뭐 신문사나 아니면 뭐 잡지사나 이게 출판이냐 아니면은 개인이 올린 게 출판이냐 이런 질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저 한 사람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정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서 공공의 적을 만들 때,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출판물의 경우 이제 저작권 같은 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뭐 특권이 없는 출판물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 아니면 뭐 출판한 회사도 소송에 나올 수 있겠죠. 네. 더군다나 상대가 퍼블릭 피겨가 아닌 프라이빗 퍼슨이라고 한다면 그냥 네. 개인이라고 한다면 소송에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항상 이제 보면 그거 같아요. 법은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소송에 가능할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버릇을 고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정정하기 위해서 네. 내가 변호사 비용을 뭐 15만 불 써서라도 내가 하겠다. 이게 과연 이제 그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 이런 걸 그럼 15만 불, 뭐 20만 불 써서라도 하겠다고 할 의지가 있느냐. 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뭐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내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비방을 하고 해서 만약에 내가 명예훼손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런 위협적인 어떤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그렇죠. 말로만 단순히 뭐 명예훼손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그렇게 쉽게 성립이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질문 듣기에는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자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둘이서만 얘기했을 때는 제3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성립이 네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격 모독이냐? 네. 아니면 제3자한테 네. 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거냐 아니면 명의를 훼손한 거냐. 아, 그건 또 다른 그건 이슈가 또 다른 되는 얘기죠. 거군요. 그 사람의 네. 인격에 대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너 성격이 안 좋아 뭐 이런 거지. 너가 뭐 성적으로 문란해 도둑 뭐 강도를 옛날에 했던 사람이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신 걸 들어보면 내가 거기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내가 해봐야지만 된다 안 된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 짧은 시간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오버롤 명예훼손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항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한번 더 짚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정보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네. 714-634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714-634-1234번 714-634-1234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소송이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있죠. 예, 네.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케이스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허락을 하신다면요. 그럼요. 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